구독만 해도 돈이 되는 5분 경제입니다. 하루 만에 시게이트가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마이크론도, 샌디스크도, 웨스턴 디지털도 다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끌어올린 AI 반도체가 일제히 휘청거린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적이 나쁘게 나온 것도 수요가 꺾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이 못 따라가서 떨어진 겁니다. 시장의 문법이 거꾸로 작동한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중동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갑자기 보류했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599%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7월에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 하루 동안 미국 증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8일 뉴욕 증시 마감 분위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길어지면서 유가가 치솟았고 여기에 국채 금리 상승 압박까지 겹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전통가치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0.32% 소폭 상승했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51%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0.07% 내리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하락의 진앙지는 AI 열풍을 주도해온 반도체와 메모리 섹터였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끌어올린 핵심 동력에 강력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 전반을 끌어내린 모양새입니다. 이 흐름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장치 업체 시게이트의 최고 경영자가 JP모건 컨퍼런스에서 한 발언인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신규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여오는 리드타임, 그러니까 설비 도입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폭증하는 AI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발언 하나가 메모리 반도체 업계 전반의 공급 부족 우려를 자극했고 동시에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의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하는 반가쇠가 됐습니다. 결과는 시게이트 본인이 7%에서 10% 가까이 폭락한 것을 시작으로 메모리 관련주가 일제히 무너졌습니다. 마이크론이 약 6%에서 8%, 샌디스크가 5%에서 7%, 웨스턴 디지털도 5%에서 8% 수준의 급락을 기록했습니다. AI 칩과 프로세서 종목들도 매도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콜옵션 거래량이 풋옵션의 2배를 웃돌 정도로 강세 기대감이 살아있었지만 2.35% 가까이 하락했고요. 브로드컴, AMD, 인텔, 시놉시스, ST마이크로까지 동반 약세였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쪽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제조업체들의 설비 투자 속도 조절 우려가 번지면서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약 6%, 랩리서치가 3.2%, ASML이 2.6%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조정은 단순한 차익 실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AI 모멘텀이 결국 물리적인 공급 한계라는 현실에 부딪히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시점이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빠를 수 있다는 점을 시장이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다음은 중동 이슈입니다. 장마감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로 예정됐던 이란 공격 계획을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카타르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정상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되면 즉각 전면적인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도록 군에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긴장감의 끈은 놓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된 이란의 14개 조항 수정 제안에 대해서도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무기 개발 금지 언급은 늘었지만 우라늄 농축 중단 같은 실질적인 양보 조치는 빠져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유가에 반영됐습니다. 정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불확실성 때문에 브렌트유가 2.6% 올라 배럴당 112달러대까지 치솟았고 WTI는 3.07% 상승해 배럴당 108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보류 발표가 나온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브렌트유가 110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이 유가 상승이 그대로 물가 압박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미 2분기 인플레이션율이 6%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인터뷰를 통해 중동 전쟁이 유가와 물가를 자극하고 있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의 취임식이 예정돼 있는데요.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 오히려 7월에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까지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인하 기대로 출발한 한 해가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국면으로 분위기가 급변한 셈입니다. 채권 시장도 이런 우려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599%까지 상승했고 30년물 금리는 장중 약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로 봐도 영국 30년물 국채금리가 1990년대 후반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았고 일본 장기금리 역시 급등세였습니다.
다만 영국 중앙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IMF는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통화 정책의 방향이 갈라지는 모습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빅테크 쪽에서도 굵직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메타가 이번 주부터 8,000명 규모의 대규모 해고에 착수했습니다. AI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비용 절감 차원이라는 설명인데 결국 AI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빅테크의 구조조정이 현실이 됐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일론 머스크는 샘 올트먼과 오픈 AI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종목별로 몇 가지 더 짚어드리면 월마트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였습니다.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소비 경기의 천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도가 높습니다. 델타항공은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26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단행했다는 소식에 시선을 끌었고 알루미늄 업체 알코아는 알루미늄의 구조적 가격 상승 수혜 기대감으로 호조를 보였습니다. 사이버 보안 업종에서는 업황 회복세가 반영되며 주요 2개 종목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마주한 그림은 분명합니다. 중동 지정학 리스크 장기화와 유가 급등이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하고 있고 시게이트발 공급 한계 우려가 AI, 모멘텀의 물리적 제약을 환기시키면서 고평가 반도체 업종의 차익 실현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채 금리까지 치솟으면서 지수의 하방 변동성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관망세는 더 짙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 취임 예정인 케빈 워시차기 연준 의장이 매파적으로 돌아설 리스크, 그리고 이란과의 종전 협상 교착 상태가 그 배경입니다. 매크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무리한 추격 매수는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신 이번 주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통해 AI 수요의 지속성을, 월마트의 실적을 통해 미국 소비 경기의 견고함을 각각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5분 경제였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큰 구간일수록 한 박자 쉬어가는 판단이 결국 수익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핵심만 짚어 돌아오겠습니다.